네, 안녕하십니까. 샵인샵을 통해 불경기를 이겨내다 강의를 맡게 된 유희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요. 저를 제외한 모든 스태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강의는 샵인샵에 대한 입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샵인샵 바로 알기는 첫 번째, 과연 왜 샵인샵 창업에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샵인샵 창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장항 속의 매장, 가게 속의 가게, 샵인샵 창업의 아이템별 성공 사례를 찾아서 그 비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구성이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본 강의를 통해 샵인샵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던 분들은 과연 샵인샵 창업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또한 나에게 맞는 창업의 한 방법인지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샵인샵, 요즘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2021년, 2020년 갑자기 더 많이 들리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과연 왜 이렇게 샵인샵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22년에도 오른 거 많이 뭐 다 들으셨죠? 그렇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임대료 이외에도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 그리고 2022년에는 5% 이상이 오른 9,160원으로 현재 월급으로 계산하면요. 191만 4,440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시급이 9,000원 넘게 되면 1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예측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업종 변경이나 뭐 고민하고 임대료 부담 느끼는 자영업자가 또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모임 인원 뭐 제한 다 아시죠? 뭐 2명이 밥을 먹어야 되고 뭐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그리고 영업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영업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기 전에 다른 업종에 그 사업을 더해서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샵인샵 매장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뭔가의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우리 창업 아이템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코로나가 18개월 정도 갈 거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길다. 그렇게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벌써 그게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외에 뭔가의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샵인샵이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보고 과연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샵인샵에 적합한 사업주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가 마포인데요. 마포에 이제 오는 길에 바로 이 옆에 건물이더라고요. 맥주집이 있는데 그 맥주집에 보니까 이렇게 뭐 편지 같은 게 좀 붙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외에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제 한계점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 좋은 기사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기사 뭐 2가지만 제가 이렇게 내보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건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거리 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그 거리 두기를 반대하는 시위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양쪽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동네를 이렇게 다닐 때 요즘처럼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 교대 곱창 골목이 있거든요. 서울교대 바로 건너편에 이제 곱창 골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대역에서 내려서 집을 걸어가는데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거나 뭐 전철을 타도 이제 예전 같지 않죠. 이제 이런 게 일상화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샵인샵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회사가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하면 이제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주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뭐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9시까지, 그리고 2명, 4명 이렇게 인원 제한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업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임대가 많이 붙어 있고 정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여러 사장님들이 정말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또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매출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고 또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매출이 급성장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발판으로 뭔가 다른 아이템을 준비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에 너무 국한되어서 부정적 생각하지 말고 뭔가 준비를 잘 한다면, 뭔가 길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먼저 그 첫 번째로 샵인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2021년에 창업 트렌드로 아예 샵인샵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샵인샵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샵인샵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한 3, 40년 전에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안에 미용실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들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많은 그런 미용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대형 학원이 있었는데 그 대형 학원 안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샵인샵이겠죠? 그리고 또 뭐 동네 미용실 안에서 이제 피부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증명사진을 찍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메이크업샵을 넣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샵인샵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있고, 또 미용실 안에 네일샵 굉장히 많죠. 네, 그것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바버샵을 따라가는데 바버샵 안에는 위스키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샵인샵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황 속에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배출이라고 썼네요. 매출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평균을 내어보니 한 20, 30%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건데요. 매장의 비품이나 집기 등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니까 우선은 그거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우선 이게 굉장히 커요. 처음에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장점이 가장 크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존의 사업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방해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샵인샵이라는 것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인건비를 줄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창업의 한 형태입니다. 샵인샵이라는 것 자체는요, 뭐 그러니까 매장 안에 매장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안에 매장이지만, 샵인 샵이지만 이 각각의 샵에는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공간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제 샵인샵이라고 불리진 않는데요.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안내하고 넘어갈게요. 원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하나의 사업자의 이제 내가 A를 팔지, B를 팔지, C를 팔지, 이렇게 업종을 추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업장에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두 번째 말씀드린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샵인샵은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예비 창업자라면 단일 점포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 이것보다는 최대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핵심 상권에 진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핵심 상권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정말 많은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10분의 1 정도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반면에 기존 점주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은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런데 그곳에 대한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두 개의 매장의 상품이 조합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그 손님에 대한 공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인샵,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 안에 그냥 물품이 들어가고 그 사업자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세금을 각종 세금, 모든 세금이겠죠. 이런 걸 그냥 임의로 떼어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계약서를 사용하실 때요. 계약서 쓸 때 원 매장의 사업주가 그냥 우리 이런 사이, 서로 믿는 사이인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금은 반반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각 이거는 약간 처음에 시작이 좀 어렵더라도 각각 사업자를 분리해서 시작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샵인샵 자체가 이제 매장 안에 매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인건비나 임대료 같이 고정 지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비스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소비자로서 느끼는 샵인샵의 장점은 두 번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와 미용실을 갔어요. 제가 머리를 커트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갔는데 파마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친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네일샵이 있다면 제 친구는 네일을 받으면서 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때는 굉장히 저도 편하고 네일샵 입장에서도 매출이 오르는 거겠죠.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꽃집을 하고 있는데 꽃집을 하는 입장에서 금속 공예하는 샵이 들어왔다. 근데 거기서 직접 금속 공예를 한다. 분진도 일어나고 소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꽃집과 어울리지 않고 꽃집에 손님들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줄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샵인샵을 창업하실 때요. 사실은 이 장소 탐색이 정말 힘들어요. 많이들 문의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장소 탐색을 하시고 계약하시면서 그 과정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샵인샵을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안에 네일샵, 네일샵 안에 속눈썹, 꽃집 안에 카페, 이런 식으로 매장 안에 매장, 같이 하나의 매장에서 아무래도 2명 이상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나 손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마지막에 이제 좋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혼자 할 때보다 좀 더 많습니다. 샵인샵 계약서 작성 전에는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장소 탐색할 때는 첫 번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매장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뭐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장소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하수도 유무에 따른 업종 추가 한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업종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창업 희망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는데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상하수도 유무에 따른 업종도 좀 상하수도에 대한 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한 허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사업장별 영업 허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당연히 별개로 해야 하고요. 즉 미용실 안에 네일샵을 인샵으로 제공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의 원업주, 그러니까 미용, 헤어 면허와 별개로 인샵, 그러니까 인샵주의 미용, 네일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자를 공유하고 각종 세금을 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별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샵인샵을 계약하실 때는 이 계약정 점검사항 이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관할구청에 문의해서 우리 업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건물주가 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하고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내 사업 기간이 종료 이후에 나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 다 정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걸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다 일일이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는 샵인샵 계약서 양식인데요. 기본 양식이에요. 이건 기본 양식일 뿐이고 이 양식에 각자의 상황에 함께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이용하시되 여기에 나의 상황에 맞게 다 일일이 지금 이 계약서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첨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다 넣으셔야 되고요. 이건 미용실 기준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법적이고 올바른 계약을 해야지 이런 사업에선 피할 수 있는 피해는 다 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매장 속의 매장, 가게 속의 가게 과연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냈는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예시는 우리가 알 법한 예들로 좀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대기업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요즘에는 샵인샵이나 멀티샵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이 매장은 듀얼 매장이에요. 양재점이고요.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 선생인데요.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양재점이라서 저희 집이랑 멀지 않아서 굉장히 신기하게 봤어요. 이쪽에서 본다면 조스 떡볶이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게 김 선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대강 보지 않고선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익숙한 2개의 브랜드인데요. 딱 이 2가지 브랜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 매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이렇게 듀얼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을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유치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매장은요.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 듀얼 매장이에요. 그래서 조스떡볶이, 바르다, 김선희 듀얼 매장, 양재점은 한 개의 점포에서 2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그때 신개념 매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고객과 배달 고객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홀이 없어요. 홀 고객을 거의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재라는 그 임대료 비싼 지역에서 임대료를 많이 낮췄겠죠. 사실 홀 고객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또한 매장 내에는 무인 키오스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밥 커팅기 이런
뭐 많은 자동화 기기가 있어요. 전 사실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는데 김밥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커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 능력이 많이 높였고 인력도 굉장히 효율화됐겠죠.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이 됐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마 매출이나 실제 소득이 실제 매출,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걸 진행한 관계자는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선호하고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듀얼 매장 론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델을 늘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샵인샵은요, 이런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 자영업자들이 성공 사례로 받아들이고 잘 응용해서 우리에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실 요즘에 옷을 살 때 저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이거는 패션그룹 형지, 그리고 달콤커피. 이렇게 두 가지 업체인데요. 옷을 살 때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오프라인 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매장 방문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게 패션업계 현실입니다. 좀 색다르다고 느껴졌는데요. 전 이 조합이. 우선 외식업과 타업종, 그러니까 의류, 이런 콜라보라는 모델이 전 좀 눈에 띄었고요. 우선 이 달콤커피 로브카페는요, 비트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로브카페를 상용화했다고 하고요. 패션그룹 형식이랑 손을 잡고 롯데몰, 이게 은평점인데요. 은평점에서 이런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이 매장 입구에 이 로봇 커피 머신이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줄을 서서 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선 달콤커피에 따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신규 멤버십 회원이 1만 명 이상 가입했고 특수상권 주문량이 15%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로브카페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로브카페의 경우에 요즘에 이제 저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요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유리한 위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의류 매장과 카페라는 것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저희가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뭐 롯데백화점, 뭐 갤러리아 이런 백화점에 가면 그 멤버십이나 이런 뭐 회원들에게 주는 커피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을 받으면 우리가 쇼핑을 하다가 무료 커피를 받아서 잠깐 쉬게 되거든요. 그 백화점 내에서. 그러면서 뭐를 살지 산 걸 다시 보기도 하고 내가 안 산 걸 다시 살까 고민하기도 하면서 쇼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대부분 좀 아쉬웠던 걸 사러 다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매출이 기업 입장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빨래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클리넛2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콜라보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클리넛24 셀프 빨래방은요. 첫 번째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샵인샵이죠. 우선 빨래방이 있고 그 다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공통점 뭔지 눈치채셨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CCTV나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봐야 되는 사람 있겠지만 여기에 상주할 사람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빨래방 다 이용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빨래를 넣고 한 4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걸 다 꺼내가지고 건조기에 또 옮겨 넣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또 많이 지나면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때에 맞춰 또 옮겨줘야 되고 보통 그러면 뭐 하세요? 저는 보통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너무 심심하고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 어디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빨래방에 시간 맞춰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뭐 거기는 뭐 TV를 보기도 하는데 또 누가 TV 채널 돌리면 약간 불편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나가서 돈을 쓸 바에 안에서 쓰도록 간단한 간식거리와 요깃거리를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안에서 내가 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매장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업종을 추가한 걸 수도 있겠고, 뭐 샵인샵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것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형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저희 집 근처에서 본 건데, 밀키트랑 빨래방이랑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무인 밀키트 가게와 빨래방도 뭐 제가 봤었습니다. 네, 또 클린업 빨래방이죠. 네, 이거 요즘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마트24. 요즘 이마트24가 또 요즘에 샵인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빨래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마트24에. 이 두 가지도 공통점이 있죠. 24시간 운영한다는 거. 근데 이건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있어요. 편의점에는 상주 직원이 있죠. 그래서 이 직원이 있는 이 편의점에 빨래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셀프 빨래방 브랜드 클린업24는요, 우선, 편의점이 결합해서 이 클린업 플러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편의점이랑 결합해서 만든 거는 이 이름이 좀 다른데요. 플러스를 붙인 거고요. 아까 아이스크림과는 그냥 클린업 셀프 빨래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좀 안정적이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뭐 이마트24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걸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빨래방에서 빨래를 넣어놓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뭐 기다리기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빨래방이 약간 외진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무섭고 할 수 있는데, 뭐 비교적 직원도 상주하고 화나기도 하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업종 간에 뭐 큰 시너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운영된 편의점과 뭐 많은 서비스가 지금 결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이마트24의 새로운 변화들이 이런 샵인샵의 선구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이마트24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주공항을 갔는데 청주공항 내에 있는 이마트24에도 이 스무디킹인가 이런 커피를 파는 이런 카페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편의점의 고급화를 노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뒤에 벽돌이 이렇게 있고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죠. 하지만 여기는 편의점이고요. 청주공항점도 비슷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우선 같은 신세계 계열이에요. 이 음료 프랜차이즈 스무디킹을 편의점에 입점시켰는데요. 이마트24 스무디킹 매장은 우선 임대 매장으로 운영되거나 타 브랜드 상품존에 구성해서 판매하는 일반 샵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24 카운터 안에 있는 직원이 음료를 직접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 샀을 때 내 물건 계산해주던 직원이 내 음료를 제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카운터 공간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두 개의 매장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최초 투자비는 물론 임차료 등을 다 절감할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모델이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브랜드의 고급화, 어떤 매장의 고급화를 노린 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잘 아실 테지만 스터디 카페 작심이에요. 잘 아시죠? 스터디 카페 작심은 뭐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같이 그런 교육을 제공하면서 정말 많은 이슈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회원수라던가 학생들이 방문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매장, 자신의 아이템을 고급화하는 것도 이것도 뭐 자영업자들의 능력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매장은 뭐 여의도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게 강남 그 역삼 창업거리 거기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우선 이것도 역시 이마트24 편의점과 오피스 디포입니다. 우선 이마트24는요. 스무디킹을 선보인 다음에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용품, 오피스 디포 등과 협업을 해서 이 매장을 샵인샵 매장을 잇따라 선보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신선하죠.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조합입니다. 은행과
도너츠 가게인데요. 이게 잠실에 있어요. 잠실타워에 있는데, 전 여기를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사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물론 정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많지만 은행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협업으로 은행과 카페, 은행과 이런 도넛, 이런 식의 뭔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업종이 합쳐져서 하나의 샵인샵 매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잠실에서 이제 뭐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리은행을 가야 돼서 검색을 했는데, 지하 1층이 떠서, 이제 검색을 해서 갔는데, 크리스피 도넛 매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크리스피 도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어딨지라고 봤는데, 한편에 저렇게, 매장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게, 부스가. 근데 의외로 뭐 신선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검색해보고 이번 기회로 많이 찾아보니까 저런 형태의 은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찾아왔다가 은행 업무도 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이게 놀랐는데 요즘에는 뭐 간 김에 도넛도 사기도 하고 뭐 간 김에 은행 정리도 하고 통장 정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힘난다 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얼마 전이죠? 21년도 창업존과 AC 프로그램에서 만난 기업이에요. 힘난다 버거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커리어가 뭐 이런 경력이 있으시고 물론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고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신데 제가 샵인샵을 이번에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 힘난다 버거의 소상공인 힘난다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은 끝났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점 중에 좀 지금 이 코로나로 약간 힘든 음식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다가 약간 쇠퇴하고 있는 이런 음식점에 새로운 부캐를 도입해주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재석 같은 경우에 부캐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식점에도 부캐를 하나씩 심어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타이 음식점인데요. 이 사장님이 여성 사장님이신데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럴 때 이 힘난다 버거를 도입하셨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선은 독해 이미지 도입으로 우선 기존 매장을 리프레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출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대표자의 마인드도 그렇지만 뭐 이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것도 잘 선택하시고 체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도입하셔야 합니다. 뭐 저는 이게 뭐 자매 브랜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힘난다 버거와 주시브로스는 거의 뭐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브랜드 간의 제휴예요. 뭐 주시브로스 샐러드와 힘난다 버거는 우선은 뭐 힘난다 버거 역시 뭐 슈퍼푸드 샐러드 카페인 주시브로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선 슈퍼푸드 샐러드는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좀 높은 편이고 웰빙 메뉴예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을 때 어쩌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또 다른 매장을 도입해서 혹은 내가 매장이 되기도 해서 젊고 활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적은 초기 비용으로 비교적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성공 사례랑 뭐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뭐 샵인샵 창업 자체는 코로나 시대에 성공 창업에 뭐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모두 다 우리가 알 법한 기업이나 이런 사례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뭐 작은 기업들 얘기할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시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을 건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좀 받을 거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강의한 내용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샵인샵 매장이라는 것은요. 사업주가 있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반드시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그 이외의 관리비, 임대기간 뭐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지켜야 하는 규칙 등도 미리 다 논의를 하셔서 거기 다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샵인샵을 뭐 자기가 잘 아는 누구다라고 해서 진행하실 때도 제가 이제 저희 변호사나 누구를 써서 이렇게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꺼려하세요. 뭐 서로 뭐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깔끔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계약서가 몇 장이 되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샵앤샵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소자본이지만 뭐 저 어디 뭐 정말 뭐 임대료도 싸고 뭐 정말 뭐 그런 데 가서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샵앤샵으로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샵인샵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좋은 위치에서 조금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인데 기존 매장의 영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의 분위기, 상황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시고 그 주변에 대한 것도 좀 몇 날 며칠 가서 좀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내가 영업하는 시간대에 그 장소에 가서 좀 앉아 계셔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앉아 계셔보면 어떤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린이가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 가게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매장에 관계자들이 하는 말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직접 다 눈으로 체험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샵인샵 창업에 있어서 아이템도 중요합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기존 매장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연관성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또한 매장에 그 수요가 있는 아이템을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매장과 샵인샵을 할 건데 이 매장에서 전혀 원하지 않는 아이템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샵인샵에서는 시간을 공유하거나 뭐 아이템을 공유하거나 뭐 공간을 공유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공유하거나 아이템을 공유하는 것, 공간 공유하는 것, 세 가지 종류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 모두 계약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와 허가에 대한 문제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 윈윈하게 하는 샵인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샵인샵에 대해서 기본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많이들 질문하는 Q&A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부천시에서 샵인샵 오픈 예정인데 40제곱미터 미만은 간이로 등록이 된다고 보아서 이 계약서에는 2평으로 표기가 되어 있대요. 자,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내가 있는 평형이 몇 평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간단해요. 내가 계약한 내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내 평형이 2평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민원실에서 한번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평형이 전체 평형으로 되어 있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실제 사용할 면적에 대해서 계약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 내 사용할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표기하셔서 계약하시고요. 저는 꼭 이렇게 도면으로라도 체크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카페가 잘 안 되다 보니 여기에 작은 옷가게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샵인샵을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은 대표자가 저 한 명이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카페에 옷가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카페에서 옷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커피를 팔고 있는데 여기 옷도 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그냥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이 업종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 사업자라면 사업장이 똑같으니까 그냥 정정 신청을 하시고 소매 의류업종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다만 내 카페의 일부 공간에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우리 사촌 동생이라던가 아니면 내 친구라던가 다른 사람이 옷을 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따로 내신 다음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셔야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추가로 내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하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샵앤샵에 대해서 입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 이어질 심화 때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우선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